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이한별 그리고 최장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영상 제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놓치고 있는 메타 광고 세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세팅 전략은 근데 매체마다 너무 달라서 오늘은 이제 메타에 대한 내용만 좀 집중적으로 해서 다뤄보려고 하니 요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체별로 내용들을 담아낼 예정이라서 이제 미디어 믹스를 해서 사용하는 광고주님들이 자신의 광고도 이런 팁들이 반영되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장원씨, 그 네.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먼저? 네. 일단 메타 광고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광고를 말을 하는데요. 10대에서부터 30대 고객이 많고 트래픽도 많이 잡을 수 있고 전환도 잘 시킬 수 있는 매체이다 보니 광고주 입장에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의 특장점은 무엇이고 주의점은 무엇이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장점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메타는 특장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픽셀을 심어서 리타게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픽셀을 심어서 리타게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보니 광고주님들의 사이트가 그 자사몰인지 스마트 스토어인지에 따라서도 그 픽셀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자사몰의 경우에는 일단 픽셀만 심으면은 다 추적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도 이제 킵그로우라고 월 3만 원 정도를 내면은 이제 메타도 스스로 전환 캠페인이 사용 가능하다, 그런 픽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픽셀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자사몰 내에 그 저장소라는 픽셀을 심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가 픽셀 내에 다 쌓이게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픽셀 말고 API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많이 이걸로 연동하시는데 픽셀이랑 느낌은 좀 비슷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이 픽셀 내에 쌓인 우리가 광고를 돌렸을 때 그 모수를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타게팅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를 토대로 이제 어떻게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구매 전환값 추적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픽셀을 심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도가 있으니 자사몰 운영하시는 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몰은 픽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픽셀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제약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트래픽 광고로 운영을 하시고 전환 추적은 다소 이제 기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료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킥그로우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전환 추적을 좀 유도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픽셀보다는 정확도가 다소 조금 떨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자사몰로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돈을 들이지 않고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NT 파라미터라는 값을 저희가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엄청 이게 광대한 엄청 뭔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그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상품의 랜딩 페이지 URL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이 값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적을 할 거다라고 해서 일정 코드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적금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메타 광고를 할 때 그 삽입된 랜딩 페이지를 이제 넣어가지고 광고를 돌리면 되는 건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메타 광고 내에 있는 대시보드에서 전환값을 확인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가 있으실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거 해당 건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뭐 통계 그 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전환이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소재에서 발생되었는지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자사몰 구축이 아직 안 되신 분이 있어서. 근데
유실되는 값도 조금 많다고 하시는 것 같고, 어찌됐든 이제 전환 추적만 안 될 뿐이지 메타 광고에서 이렇게 광고를 집행을 하더라도 노출이나 클릭수 약간 이런 거는 뜨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랑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의 찍힌 값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가 맞는 건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유실되는 데이터 값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기왕이면은 이제 메타 광고를 집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사몰 구축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찌됐든 메타 광고를 하기 위해 메타 광고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점이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픽셀 설치를 해서 이런 모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리타게팅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픽셀 설치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리타게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리타게팅을 설명하기 위해서 픽셀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리타게팅은 어느 정도로 그 가능한가,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럼 메타는 그 타업 매체에 비해서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럼 네이버 GFA에 비해서 훨씬 정교하게 리타게팅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리타게팅이 어떻게 가능하냐? 뭐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유저, 아니면은 페이지에 몇 분 이상 머물렀던 유저, 구매한 지 며칠이 지난 유저, 상품 구매자와 관심사가 같은 유저, 이런 식으로까지 그 리타게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정교하고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GFA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로아스 같은 거는 잘 안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저관여 제품의 경우 좀 로아스가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배너 매체 중에서는 조금 리타게팅점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리타게팅은 어떠한 고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좀 크게 추려서 장바구니, 그리고 페이지 체류 시간, 그리고 구매한 지 좀 얼마나 지난 사람들한테 이제 노출을 제한을 시킨다거나 약간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장바구니 상품을 담은 유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탈된 고객을 다시 유입시켜서 이제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에게 전환 유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범위라는 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 페이지에 그냥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고객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페이지에 한 25% 이상 그 시간을 머물렀다라고 한 사람들은 우리 광고를 다시 노출을 시켜도 이제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드는 그런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제 광고를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 상품 자체가 이제 뭐 딱 30일 동안만 먹을 수 있는 영양제예요. 근데 그 영양제를 이미 구매한 사람들한테도 굳이 이제 노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별로 저희가 이 타겟을 더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트단에서 뭐 구매한 지 이제 30일째 되는 날까지는 이제 동일 고객한테는 노출을 시키지 않고 그 이후부터 노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최소 1일부터 그리고 최대 180일까지 저희가 그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노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말씀 주셨던 건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상품과 이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 제가 좀 전에 영양제를 말씀드렸으니까 건기식을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영양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특정할 거예요?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 라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한번 해보면은 뭐 진짜 건강, 헬스, 아니면은 뭐 헬스뿐만 아니라 모든 뭐 운동에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약간 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건강, 헬스, 운동, 그리고 뭐 영양제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뭐 다이어트 약간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우리 상품에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 상품에 대한 관심사가 아니고 그냥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를 고려해서 이제 관심사를 넓게 잡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모소 확보하기에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심사 타겟을 해도 상관은 없는 업종 자체가 이제 좀 그 관심사가 뚜렷한 곳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제가 메타 광고 운영했을 때는
그냥 이 관심사 타겟은 아예 걸어두지 않는 채로 운영을 했던 게 조금 더 효율이 괜찮았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관심사를 넣을 거면은 구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것만 넣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관심사를 다 하나도 넣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거 말고도 평소에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갑자기 광고를 보고 소재가 너무 괜찮아서 훅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메타 광고의 특장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저는 이제 관심사를 걸어놓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논타겟으로 운영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는 거죠. 관심사 논 타겟이죠. 관심사는 그냥 타겟해서 운영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위에 있는 뭐 리타겟팅 캠페인 별도 아니면은 이제 구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까지 아니면 오디언스 타겟이라고 해서 이제 나이나 성별만 타겟을 걸어놓고선 그냥 광고 노출시켰을 때가 이렇게 관심사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제 걸었을 때보단 조금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네, 아까 논타겟으로 운영했을 때 메타가 효과가 좋았다라는 그 부분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메타 자체가 좀 머신러닝으로 유명한 매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머신러닝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AI가 해당 광고를 그 광고한 경험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광고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자신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광고를 최적화 상태로 세팅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머신러닝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메타가 제시한 조건은 7일간 50건의 전환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7일간 50건의 전환이 확보가 되어야 머신러닝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준은 이제 이벤트 목표값을 이제 구매로 설정을 하였을 때 이제 전환이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7일간 모든 이벤트 값에서 이제 50건의 그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메타 광고 돌렸을 때 주위에 50건 전환이 발생되는 게 쉽나요? 어렵죠. 쉽지는 생각보다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메타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조금 더 머신러닝을 그냥 좀 더 활성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목표 값을 전환이 아닌 장바구니 아니면 클릭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7일간에 50건의 클릭이랑 장바구니 담는 거는 전환보단 비교적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회해가지고 캠페인 목표를 설정하시면은 머신러닝 최적화가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머신러닝이 최적화가 되고 나서 분명 이제 우리가 광고비도 조금 더 줄 수 있겠고 그리고 구매 전환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요 노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저희는 전환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값을 우리가 뚜렷한 목표로 설정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는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우회해도 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전환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캠페인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는데 머신러닝 제한이라는 그 주황 색깔 맞아요. 글씨를 좀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머신러닝이 제한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거는 노출이 아예 중단됐다라는 뜻은 아니고 어찌됐든 운영은 가능한데 머신러닝은 이제 중단이 됐다. 우리가 그 최적화 목표까지 이제 7일간 50건의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은 중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예정이라서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머신러닝을 최적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신러닝을 빠르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좁은 타겟층을 설정하는 것보다 많은 타겟층을 좀 넓게 잡아서 모수를 좀 넓은 타겟으로 열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너무나도 적은 예산은 머신러닝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머신러닝이 학습이 잘 될 때까지만이라도 많은 예산을 사용을 하시는 게 많다고 하는 것도 그래도 1예산 3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머신러닝이 잘 일어나지 않나요?
사실 이거는 그 메타 측에서 제공해주는 어느 정도 머신러닝 최적화를 하기 위한 최소 1일 예산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1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업종마다도 달라서 제가 뭐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부분 이제 1일 5만 원 이상은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 머신러닝 최적화가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최적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7일, 얘네들이 뭐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예산을 태운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적화하기까지의 이제 대부분의 평균적인 광고주분들은 이제 하루에 10만 원 이상을 썼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태워지는 금액이 이제 우리가 노출할 수 있는 양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월 100만 원으로 메타 광고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일 예산이 이제 33,000원대밖에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노출이 되고 이제 좀 클릭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게 또 금방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이면은 처음에 테스트 할 때 기간 동안에 나도 적어도 이제 예산을 5만 원 이상은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 추가로 해주실게요. 네, 일단 여기서는 머신러닝 빠르게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서 아까 광고비를 살짝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넓은 타겟층 그리고 너무 적은 예산은 좋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많은 광고 세트보다는 적은 광고 세트를 운영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그 이벤트가 50개가 발생을 해야 머신러닝이 잘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세트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적은 세트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초반 소재 발굴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5번은 전환 측정 기준을 잘 세팅을 하라.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그 전환이 이제 구매 전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환이 있다 보니까 일단 머신러닝 최적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뭐 아까 장바구니를 한다든지 구매로 단순히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약간 우회를 해가지고 전환 측정 기준을 맞추시는 게 일단은 머신러닝을 최적화시키는 게 그 방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 소재 발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비교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같은 이제 좀 SA 광고랑 DA 광고랑 비교를 했을 때 CTR 자체, 그러니까 클릭률이 다소 상대적으로 낮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뭐 트래픽 캠페인으로 운영해가지고 평균 CTR이 뭐 3-4% 이상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가 노출하려고 하는 그 타겟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좀 효율이 괜찮은 소재다. 이건 괜찮으니 살려서 이걸 가지고 전환 캠페인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건 되게 약간 베이직한 방법이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모두 테스트할 예산이 좀 없다고 하시면은 그냥 전환 캠페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7일에서 10일 동안 한번 계속 효율을 데일리로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이때는 CTR이 1% 미만으로 나오는 소재들은 조금 이건 후킹성이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오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진짜 희한한 게 저희가 이제 ABO로 운영하냐 아니면 CBO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그 배분되는 예산이 조금 다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정하셨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얘네들이 성과형으로 이제 소재가 몰리다 보니까 노출이나 그런 게 평소에 이제 CTR이 별로 안 나오는 소재들일지라도 약간의 노출을 통해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전환 매출액이 확 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전반적인 딱 CTR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환 매출액과 그리고 로아스 약간 이런 다른 데이터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효율 측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은 머신러닝 최적화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여기 머신러닝의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러시는 광고주 분들이 계세요. 머신러닝을 돌리는 와중에 효과가 잘 안 난다.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뭐 예산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하신다든지 그런 뭔가 세팅을 바꾸는 행위를
하는데요. 근데 첫 일주일은 얘네가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배우는 단계라서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이때 세팅을 머신러닝이 혼돈을 가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팅 값을 테스트 기간에 바꾸시는 거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일단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머신러닝이 이미 한번 진행이 됐는데 머신러닝이 이제 학습이 됐어요. 그 뒤에 예산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메타 자체가 세팅을 바꾸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를 않다 보니까 맞아요. 그럼 머신러닝이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뭐 20% 갑자기 증액을 해버리면은 머신러닝이 다시 돌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테스트를 일주일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면 테스트를 하는 기간에 또 성과가 예전보다 좋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테스트 할 때, 그러니까 예산을 안정적으로 증액을 하고 싶을 때에는 24시간 동안 하루에 10%에서 15% 이상은 절대 증액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럴 수도 있거든요. 머신러닝이 이제 실패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49건의 이벤트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한된 머신러닝이 된 거거든요. 머신러닝이 완전히 되지는 않은 건데, 사실 그럼 제한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머신러닝의 효과가 전혀 없을까요? 그러니까 작용을 좀 덜 할 뿐이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을 변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팅 변경을 하면 어느 정도 다시 머신러닝이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라서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기왕이면은 저는 그래요. 이게 머신러닝 약간 주의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캠페인 안에서 세트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세트별로 소재를 좀 다양하게 저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캠페인 내에서의 머신러닝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세트단에서 이제 효율이 좋다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그 개별적으로 이제 예산을 변동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바로 말씀드릴 ABO랑 CBO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는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초반에 테스트를 할 때는 어드밴테이지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메타 측에서 어느 정도 기본 모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한 캠페인 한 세트에 그 다양한 한 최소 15개 이상의 소재들을 이제 넣고 하면은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해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 아마 고효율 소재랑 그리고 성과가 괜찮은 상품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별도로 어드밴테이지 캠페인으로 다시 생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모수에 맞는 저희가 세팅을 다시 전환 캠페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더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준석님께서 이제 ABO랑 CBO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BO라는 뜻이 어떤 거죠? ABO는 그 Adset Budget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그 광고 애드 세트의 예산을 최적화하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 ABO랑 CBO를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ABO는 세트의 예산을 최적화하는 거고요. CBO는 캠페인의 예산을 최적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효율에서도 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운영 방법에서도 차이가 나고, 이건 예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ABO는 누가 써야 되고 CBO는 누가 써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초반에 ABO를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소재 테스트를 할 때 광고를 처음 하면 반드시 소재 테스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CBO로 만약에 운영을 해버리면, 아까 캠페인의 예산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캠페인의 예산을 걸어버리면 이 예산 분배가 소재 어디에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전환이 하나 발생을 했네? 하면은 그쪽에 예산이 다 몰려가지고 그 효율이 나는 예산 하나에만 이렇게 다 예산이 타다 보니까 균등하게 이 기회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분배 실수로 CBO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소재들은 그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거거든요. 이 소재들도 어딘가에 갔으면은 효과가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 테스트를 전혀 못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ABO로 테스트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그럼 ABO만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면 또 아니고요. CBO가 아까 광고보가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게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재 테스트를 ABO로 하고 나중에는 이제 CBO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결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ABO, CBO를 좋은 소재로 이제 광고 효율을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BO로 소재 검증을 하고 CBO로 최적의 예산 분배 기능을 활용을 하면 광고 효율 자체가 극대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업종마다 또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따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어드밴티지 캠페인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저희가 이 배너 광고라는 것은 이제 노출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원래 검색 광고 자체는 이제 우리를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이제 그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클릭해주세요 라고 하고서 이제 좀 확장 소재 어필을 하면서 이제 광고 노출을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전단지 뿌리는 느낌으로 광고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재의 중요성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좋은 소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디자인적으로 예쁜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이제 좀 이거에 대한 반응이 괜찮았다라고 했던 소재가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유입이 되고 나면은 이제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 랜딩 페이지의 그 컨디션이나 아니면은 뭐 리뷰 수 등과 같은 이런 신뢰도의 문제로 이제 전환이 발생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유입을 시키고 나서 소비자가 고민을 하더라도 유입 단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소재를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장원 마케터 분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메타 운영을 하셨을 때 어떠한 소구점을 활용하셨던 게 조금 효율이 괜찮았는지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품 업종을 조금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식품 광고를 메타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소재를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조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뭐 50% 할인, 뭐 3일간 10% 할인세일, 뭐 여름 특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문구 후킹성 멘트를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애초에 그 메타 자체가 연령층도 낮고 그래서 일단 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광고의 피로도가 다른 배너 광고는 보다는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후킹성 멘트를 조금 섞어 주더라도 조금 피로도가 낮기 때문에 좀 전환도 잘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상품의 소구점을 조금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전 같은 경우에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에 좀 장점을 살려가지고 제가 담당하는 전은 되게 겉은 바삭하고 내부는 쫀쫀한 네, 그런 그쵸. 점이 있었거든요. 그럼 사진에서 이제 그런 겉바속존의 그 느낌을 담아주는 그런 사진이 좀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진은 그런 맛있어 보이는 그런 사진을 쓰고 소구점이 담긴 사진 이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소재를 쓰고 후킹성 멘트를 담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할인 프로모션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는 뭐 클릭률은 뭐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약간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만 강조를 한다기보다는 영상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돌렸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식품 기준으로 다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뭐 인플루언서 섭외를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분이 좀 잘 먹고 있는 거 아니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살짝 저희가 그거는 연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영상을 만들 때 약간 이런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상 하나 찍고 뭐 먹방하는 식으로의 이제 그런 영상 촬영을 가지고 영상 소재를 만들어서 노출을 하면은 그것 또한 굳이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전환도 잘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좀 CTR이나 그런 클릭률에 대한 효율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후킹성 멘트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간 후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막 건기식이나 아니면은 식품 같은 거일지라도 이거 한번 먹고 이제 밖에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여름철이니까 더워가지고 거기 맛집 줄 서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집에서 간편하게 먹어도 충분히 맛있고 거기보다 맛있어요. 약간 이런 내용들을 담은 이제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노출을 시키면은 이것 또한 이제 만만치 않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는 소구점들이 효과가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요거를 좀 대부분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노출되는 지면에 따라서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그 최적화된 광고 소재 사이즈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잘 아시는 것처럼 피드형에서 노출되면은 1대1 광고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형으로 하면은 16대9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1대1이나 아니면 3대4 이렇게 전달 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냥 3대4면 3대4로 노출 1대1이면은 모든 지면에 1대1로 노출 약간 이렇게 좀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리사이징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 세팅을 하실 때 이거는 많이 좀 놓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사진 소재에 그 등록을 하고 이제 다음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뭐 최적화를 위해서 이거 활성화 시킬 거냐라는 그 페이지가 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체 활성화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설정해 놓은 그 노래가 아닌데 갑자기 사진에 노래가 입혀져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설정하지 않은 그런 활성화 그 카테고리인데 그 항목인데 혹시라도 그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는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천? 어떤 업종이 이제 메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식품 업종이 좀 효율이 괜찮았던 편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레퍼런스가 좀 있으시죠?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 식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식품 자체가 일단 근본적으로 연령을 조금 불문하고 니즈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또 쉬는 시간에 보다 보니까 이제 아까 피로도도 낮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후킹성 문구의 세일즈가 잘 일어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품 업종 자체가 이제 메타라기보다는 DA 광고가 되게 잘 맞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품 업종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GFA 광고도 많이 광고를 했거든요. 사실 GFA가 로아스가 안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나마 식품 업종이 조금 나오는 편이라서 연령층이 많다는 거는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 GFA를 하면 연령층이 많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문구 차이 조금만 드리면은 DA 광고에서는 식품 업종 자체가 조금 괜찮습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네이버는 조금 B급 감성으로 좀 문구를 크게 한다든지 좀 잘 보이게 하고 메타는 조금 잘 안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좀 약간 매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식품 쪽은 그 검색 광고에서도 조금 빛을 많이 발하는 그런 업종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솔직히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식품은 우리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게 생겼냐 얼마나 맛있어 보이냐라는 게 좀 가장 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계속 소재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거고 약간 뻔하게 이거 딱 봐도 그냥 치즈가 쭉쭉 잘 늘어날 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피자니까 당연히 피자가 쭉쭉 그 치즈가 쭉쭉 늘어나잖아요. 이런 당연한 소고점 말고 이게 뭐 피자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피자인지 아니면은 치즈빵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끗 차이로 저희가 소고점만 멘트를 바꿔줘도 와 이거는 진짜 치즈가 푸짐하게 들어간 그런 피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좀 먹어볼만 하겠는데 하고 좀 클릭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이거는 약간 메타 소구점에서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이기는 한데 약간 온 가족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1인 가족이나 약간 이런 특정 소구를 담은 소재들도 활용해가지고 노출을 시켰을 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식품을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약간 가장 큰 장점이 간편하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그 간편함을 조금 강조할 수 있는 그 레시피 과정을 영상을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집에서 뚝딱 뭐 배달시키면은 40분 걸리는데 직접 집에서 먹으면은 뭐 20분 뭐 5분밖에 안 걸림. 약간 이러한 소구점들도 활용해가지고 노출시켰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랬을 때도 효율도 괜찮았어서 그래서 메타 광고를 추천하는 업종은 일단 식품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샴푸 쪽도 생각보다 되게 메타 쪽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식품에 비해서 이제 샴푸 쪽은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타겟을 좀 측정하기가 그러니까 특정해서 노출을 시키기가 되게 애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논타겟으로 운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감성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샴푸 업종이다 보니까 저는 여성으로만 타겟을 잡았고 어느 정도 이제 25세부터 그리고 한 45세 약간 이 사이로 타겟을 잡아가지고 광고 돌렸을 때 관심사 타겟을 안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집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게 어떠한 향이냐 약간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과연 이거를 썼을 때 머리가 얼마나 부드러워지느냐 그 물미역 같은 사진들 있죠.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은 머리를 감겨주는 그런 영상들 시원하게 약간 그런 걸 활용했을 때 효율이 좀 제법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건기식 쪽도 생각보다 이제 메타 광고에서 효율이 좀 나았던 편이었는데 근데 이게 모든 모든 업종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매체에서 100% 효율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어느 정도 다른 매체랑 같이 미디어 믹스를 운영을 해가면서 SE에서 부족한 것을 메타에서 채워주고 또 메타에서 부족한 것을 뭐 블로그 인플루언서 그런 기사단 쪽에서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거고 약간 이러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메타는 전환도 전환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브랜딩을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전환 목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트래픽 캠페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많이 널리 알릴 수 있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상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 지난번에 이거 뭐 영양제 어디 좋다고 메타에서 봤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네이버에 다시 한 번 더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먹어본 사람들의 후기를 봐가면서 이제 여기 괜찮은 곳이구나 하고선 브랜드명을 직접 검색을 해서 이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안 어울린다라는 업종은 사실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대신 이제 그런 업종별로 어떤 캠페인과 그리고 어떠한 이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사나 아니면은 그런 타겟 세팅을 하느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참고하셔서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메타 팁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답을 바로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좀 디테일한 질문도 괜찮으니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요즘엔 정말 신기한 게 진짜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생각보다 효과가 좀 많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저도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재도 만들기는 하잖아요, 직접. 네. 마케터 시각으로 봐서 소구점 뽑아가지고. 근데 어떤 느낌의 소재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소구점? 저는 B급 감성이 좀 세일즈는 잘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GFA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B급 감성이 세일즈 자체에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소재 자체가 두 가지잖아요. 이제 브랜딩적 소재랑 세일즈를 위한 소재 그쵸, 이렇게 다르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번째는 완전 B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소재?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브랜드에서 효과가 좋았다기보다는 내가 소비자 입장으로서 내가 어떤 소재에 끌려서 구매를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좀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좀 과대 광고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진짜 혹했던 게 뭐였냐면은 예전에 그 속눈썹 영양제라고 해서 길어지고 풍성하게 해준다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상품이. 지금은 엄청 좀 레드오션 느낌으로 많이 번졌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속눈썹 영양제도 그냥 똑같이 바르면 길어져요. 약간 이런 소구점들이 다 똑같았거든요. 근데 거기 브랜드는 다 밀어놨어요. 다 밀어놓고 매일매일 바르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진짜 전후 차이가 엄청 확실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메타에서 규정을 하는 게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게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신뢰도가 엄청 생겨가지고 이제 좀 구매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그거를 사려고 할까라고를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미백크림 같은 거를 판대요. 근데 옛날에 그거 진짜 엄청 과대 광고 많았어가지고 저도 이제 안 사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옛날에 샀던 그 소고점은 그 백설공주라는 이거 발랐는데 애들이 저한테 뭐 화이트 태닝 효과 본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담은 소고점을 넣은 소재들이 어느 정도 저한테는 좀 먹혔던 것 같고 이렇게 사람마다 먹히는 좀 소고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몇 가지 소재만 같이 돌려보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살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소고점을 반영한 소재들도 얼마든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저 입장에서는 조금 자극적인 그런 소고점들이 좋았다 하지만 과대 광고는 일단 저도 믿고 거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거 하면 무조건 100% 약간 이런 거는 옛날에는 좀 먹혔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새 그 소재 트렌드도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당연히 그 수치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프로모션 위주로 소재하는 게 잘 먹혔다면은 맞아요. 요새는 조금 네이티브하게 좀 브랜드 가치를 담는 그런 배너 광고들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건 업종마다 다른 것 업종마다 같기는 해요.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메타 운영에 있어서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광고주분들한테 이제 머신러닝 다 돌아가기 7일부터 10일까지는 최대한 뭐 세팅 안 바꾸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외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는 이한별 그리고 최장원 마케터였습니다.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